계기는 뭐 특별하게 있진 않고 원래 꿈이 아나운서라서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꿈을 갖고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서 이렇게 막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미디어 생태계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군대를 2017년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점점 TV를 안 보고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막 뉴미디어를 많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스포츠 중계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그때 당시에 MBC에서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감스트님을 MBC TV 중계 해설위원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점점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꼭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뉴미디어 컨텐츠에 출연을 하게 되고 특히 뭐 아실지 모르지만 20세들이라는 컨텐츠에 제가 많이 출연을 하면서 그걸 보고 또 다른 데서 제안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해나가는 역할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 컨텐츠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 MC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대학 축제 MC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그렇게 제가 하고 해 나가는 바운더리를 점점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은 크리에이터 하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틱톡 뭐 이런 플랫폼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로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영상물뿐만 아니라 대학 축제나 어떤 행사에 가서 진행을 하면서 뭔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에 또 월드컵이 오는데 그 월드컵에 맞춰서 또 약간 응원가 음원을 하나 제가 만들고 싶어요. 저는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이런데 제 이름으로 음원이 하나 올라가는 게 제가 또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서 그런 음원을 또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이렇게 창작해내고 창조해내고 이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은 골륜포 전에도 쭉 하긴 했었어요. 제가 20세대 전에 CJ 온스타일이라는 채널에서 그때가 제 첫 데뷔를 했는데 그 17년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데뷔 8주년이 지났는데 아무쪼록 그 이후로부터 쭉 뭐 20세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긴 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20세들 출연자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월드컵 골륜포자 이후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아지고 뭐 어디서 초대를 받거나 초청을 받거나 뭐 협찬을 하거나 해주시거나 협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는 대학생이자 크리에이터였다면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본업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아요. 좀 풀타임 크리에이터.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따지자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눌 때 돈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제가 인지도도 올라가고 한 만큼 저의 어떤 대우를 이제 개런티, 페이로서 좀 증명을 받고 또 저는 그 개런티와 페이에 맞게 또 제 자신을 더 디벨롭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또 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규태씨 스튜디오라고 자그마한 개인 사업장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 해서 좀 지금은 풀타임 잡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카타르 월드컵 골륜포자가 컸던 것 같아요. 뭐 살짝 여담이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저한테 마지막 도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9살이었어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 명지대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한 여자분들은 한 25에 취직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한 27, 8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제 모든 동기들 친구들은 다 이미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백수인 거야. 그러니까 더 압박감이 왔죠. 이제 29, 이제 30 앞두고 있는데 막 친구들은 벌써 막 직장 대리 달고 누구는 결혼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아, 딱 그럼 월드컵까지만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나도 취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도전했던 게 카타르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이제 골룡포가 TV에 잡히면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약간 세컨 찬스가 주어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월드컵 골룡포자가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TV나 컨텐츠 한 5억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러시아 월드컵 때도 한번 갔었어요. 월드컵을 2018년에. 근데 그때는 그냥 유니폼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두 번째 월드컵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니폼만 입는 것보단 좀 특이한 옷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다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복 중에 우리 대표팀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빨간 한복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골룡포가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골룡포를 선택하게 됐고, 근데 생각보다 골룡포의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골룡포? 제 생각이 전 그래도 한 30만 원. 30만 원. 새 제품이 32만 원이었어요. 그때 검색을 했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어쨌든 잘 될 거란 확신이 없잖아. 그리고 이미 난 유니폼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막 30만 원 넘게 주고 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마침 번개장터에 중고로 25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에 이제 번개장터에서 사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첫 경기에 우루과이전 때 입고 경기장에 갔는데, 그래도 막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열심히 응원하고 막 했는데, 생각보다 외신 기자들이 엄청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 옆에 그때 당시에 또 같이 갔던 붉은 악마 누나가 또, 이 누나도 한복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25만 원에 경기장터에 사서 첫 경기 갔는데, 막 외신 기자님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옆에 있는 한복 입는 누나도 있고 하니까 약간 세트로 막 그게 찍히는데, 그게 막 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우리나라 거 말고 전 세계 거 막 그런 데 올라가고, 막 SBS 중계 잡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뭔가 통하는구나 해서.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앉은 자리가 좀 좋았나 봐요. 1층 뭐 1열이기도 했고 이랬어가지고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이제 TV에 계속 잡히다가, 이제 포르투갈전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던 그 순간에 활용 점정을 찍었죠. 그러고 네 골룡포 그렇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그 마지막 포르투갈전 때 이제 1열에서 황희찬 선수가 딱 골을 넣고 눈물이 터져서 막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카메라맨이 짐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내 거다. 저 카메라 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오는데, 근데 이제 PD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카메라를 찍는데 막 울다가 카메라를 딱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내가 PD라면 이걸 돌려버리고 싶을 것 같았어, 이 화면을. 왜냐면 쟤 의식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물론 저는 지금 여기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 있다 치면 저는 이 카메라가 보여요. 주변 시로 보였어. 하지만 필사적으로 난 그라운드만 보면서 그거 울고 있었지. 근데 이 카메라 위에 빨간 버튼 띡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버튼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 멀리 대형 스크린에 한 3초 뒤에 내 막 우는 모습이 얼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5초 뒤에, 지금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를 태그해서 올리면 제 거에 진동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불고 정말 잡히고 한 5초 뒤에 애플워치에 진동이 막 오는 거야. 됐다, 딱 그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이기고 16강에 진출하고 뒤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인스타 뭐 카톡방을 보는데, 거짓말 안 치고 그날 DM이 1000개가 넘게 왔어요. 그 다음날 SBS, JTBC, YTN 뭐 다 인터뷰 요청 막 다 오고, 그때가 진짜 네 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요즘에 뭐 대학 축제 가서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해도 항상 저는 그 골룡포자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그 장면 하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잠금화면도 이렇게 해놓거든요. 골룡포자 이러면 기억 못 하셔가지고 아, 저 그 울었던 애 이러면 이러면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애기부터 막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이 다 알아서 네, 이걸로 지금까지 밥벌이만 해 먹고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니까 그래서 이 옷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의상은 대한민국 의상이구나 라고 이게 바로 매치가 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는 또 한복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과의 어떤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런데 뭔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골룡포를 가지고 한 그 이후에 한 20개국 정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막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항상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신기해하고 예쁘다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렇게 약간 자그마한 문화사절단 느낌으로 또 가서 그냥 저는 해외에 나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알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옷이나 전통 옷이나 이런 것들도 알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해외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골룡포가 지금 저의 시그니처 캐릭터가 돼서 이제 이걸로 뭔가 또 앞으로 재밌는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요즘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걸 좀 캐릭터화해서 뭔가 그런 그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나 라이언 마냥 그런 골룡포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뭔가 그런 IP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도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골룡포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골룡포 뭐 몇 벌 있냐? 한 벌. 그러면 세탁은 어떻게? 주로 안 한다라고 하시면 갑자기 이렇게 멀리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룡포가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정말 감사한 그런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색도 또 바로 월드컵 직후에 샀거든요. 그래서 빨강, 파랑 골룡포 지금 2개 있고, 기회가 된다면 노란색도. 노란색은 고종황제만 입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빨강이 왕, 파랑이 세자, 노란색은 이제 고종황제 때 입었던 건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 노란색도 한번 사고, 네, 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대사회 미디어에서 밈은 정말 빨리 붐되고 빨리 식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그 밈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그 드라랄레로 드라랄라 이거도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거 한 3-4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은 그거 하면 아 언제적 건데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밈이 정말 빠르게 탄생하고 빠르게 붐했다가 금방 또 시그러드는 요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밈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간 하나의 브랜드로서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주구장창. 사실 제가 골룡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입고 다녔을 때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겹다. 또 골룡포냐? 언제까지 골룡포만 할 거냐? 라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형 누나들의 조언을 들어보는데 진짜 그냥 지겨워서 거의 무슨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너가 더 울고 먹어야 된다. 왜냐면 돌이켜보면 평생 이 미디어 업계에서 그거 하나 없이 그런 묻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밈 하나 없이 묻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지금 축구 쪽에서 골룡포 입으면 규태씨라는 게 공식처럼 지금 생기긴 했으니까 일단 다음 월드컵까지는 또 계속 가져가고, 남들이 지겹다 해도 그래도 뚝심 있게 그거를 가져가는 어떤 그런 끈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 해봤던 다른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골룡포즈는 저의 시그니처이자 아이덴티티가 됐으니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죠.
피파 클럽 월드컵이라고, 이제 월드컵은 나라끼리 붙는 거고 클럽 월드컵은 클럽 팀들끼리 붙는 건데, 거기 영국 방송국 리포터로 이제 고용이 돼서 한 달 동안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못했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또 그런 소중한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또 갔는데, 그때 제가 울산이라는 팀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울산 팀이 시그니처 컬러가 파랑이라서 파랑 골룡포를 가지고 가서 입고 했는데, 이게 또 영국인들, 미국인들, 이 외국인들 시야에서 골룡포를 보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 팀 담당할 한국인 리포터인데, 얘가 한국 전통 의상 입고 막 영어로 막 리포팅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또 존중하고, 그리고 그때 또 막 BTS, 블랙핑크 막 하면서 K-팝 막 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MGH 해가지고 춤도 추거든요. 골룡포 입고 막 내가 다이너마이트 추니까 그냥 프로듀서 눈이 막 하트로 돼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저의 골룡포 시그니처가 있으면서 동시에 춤, 영어 이런 저의 다른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동시에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모먼트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은 사실 크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막 이런 노력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무대 위에서 떠드는 거,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대학 축제 MC도 처음 무대 섰을 때는 딱 진행만 깔끔하게 했는데, 뭔가 이제 축제 진행하다 보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티스트가 좀 늦는다거나 아니면 좀 딜레이가 된다던가. 그럼 그때 무대에 5분 10분 딜레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그걸 때워야 되거든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그냥 막 말로만 끄는 것보다 앞에 막 수천 명, 많게는 막 몇만 명이 오는 그런 축제에서 다들 나만 보고 있는데, 이들과 다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MJH를 해서 춤을 출 줄 아니까 춤을 보여주는데, 다른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저는 BTS 막 빡센 노래 하고 싶죠.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혼자서 파이야 이러고 있으면 약간 가뿐스란 말이야. 쟤 왜 저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놀 수 있는 떼창곡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제 NCT의 캔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캔디는 저희 세대도 알고 H.O.T 때문에 윗세대도 알고 따라 부르기도 너무 쉽고 이러니까. 근데 캔디 춤을 춰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캔디를 막 연습실에 한 3번 정도 혼자 연습을 하러 갔어요. 그걸 혼자 그냥 막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춤을 몰랐기 때문에 유튜브 거울 모드로 안무 따고 연습실 한 3번 가서 연습하고, 연습실에서 막 노래도 불러보면서 하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면서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딱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곡의 레파토리가 되고 반복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또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네, 캔디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막 빅뱅 노래도 하고 데이식스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너무 좋은데 내 노래도 뭔가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음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음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뭔가 제가 부족함이 느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더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뉴미디어를 통해 사람들한테 바이럴 되는 게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일반 대학생도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인스타에서 영상 하나만 뜨면 이게 바이럴 돼서 조회수 100만, 1000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이제는 쉬운 일이 돼서, 물론 어렵지만 과거에는
이런 SNS나 디지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뭔가 내가 그런 미디어 업계에서 어떤 하나의 뭐 기획자든 PD든 출연자든 아나운서든 할 것 없이 뭔가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싶거나 뭔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다 하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너무 큰 좋은 장점이 좋은 기회의 창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그런 게 잘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에 그 쇼미더머니 또 요즘 막 지원하는데 그 도리코 그분 영상이 엄청 뜨더라고요. 살아벌고 일장 뭐 틱탁 래퍼 잡으러 왔습니다. 저 31살인데 저도 보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막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골룡포 이런 거 골룡포 사진 보여줬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그거는 또 분명 바이럴된 게 많아서 그거였거든요. 그 뻔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너무 이게 잘 높은 단계로 진화하는 게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저 역시도 그 디지털 시대의 수혜를 본 거죠. 예전에 2002 한일 월드컵이었으면 그 전화 월드컵 가수 미나 알아요? 전화 받아 미나. 알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몇 년생이죠? 04년생. 모르. 한일 월드컵 못 봤구나. 그때는 뭐 그 정도에 그쳤다라면 이제 저는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세대 차이가 갑자기 확 느껴지네요. 네. 저는 제 활동명도 규태씨니까 제 본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제 이름에 그 자부심과 책임감을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의 본명을 걸고 하는 만큼 여기에 뭔가 안 좋은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게끔 최대한 좀 클린하고 좀 선하게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현대사회에서 쉽진 않겠지만 논란이 최대한 없고 싶어요. 그 나락감지 잘 해가지고 좀 논란 없이 좀 롱런하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도 뭐 선배로서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로서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봐주셨기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어디 대학 축제에 가서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냥 알게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제가 이 만나는 분들의 약간 자부심이 되고 싶어요. 제가 더 나중에 잘 됐을 때 뭐 제 롤모델이 유재석 노홍철님이니까 뭐 그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 탑티어의 예능인이 됐을 때 나중에 세 분이 야 그 선배님 우리랑 인터뷰도 했었어 나 친해 나 연락처도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부심 내가 대학 축제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학교 축제 그때 MC 왔던 그분 이번에 유키즈 나왔잖아 약간 이런 자부심 나 같이 셀카도 찍었는데 약간 이런 그래서 누군가의 자부심이자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될 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늘 겸손을 잃지 않고 좀 지금의 길을 정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명지대의 자랑이 되며 동시에 이 후배님들도 저라는 선배를 가지는 게 자랑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규태씨, 박규태이자 또 명지대 1호학번 여러분들한테 선배일 거고 저보다 고학번 분들한테 후배일 텐데 명지대 그 구성원들의 또 자랑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의 목표이자 앞으로 더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좀 많이 변했어요. 일단 아마스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차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저의 최애 카페였는데 일단 아마스빈이 저의 최애였고 근데 그마저도 웃긴 건 지금 아마스빈 자리가 저 새내기 때 원래 이디야였어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아마스빈이 되고 그 이디야가 없어졌다가 지금 또 그 옆에 생기고 아무튼 뭐 그랬었고
그리고 저 새내기 때는 학창 시절에서 회식을 진짜 많이 했고요. 네, 학시 많이 갔고 그리고 영순이네. 영순이네는 뭐 닭볶음 없어졌어요. 영순이 없어졌어? 우리 이모. 영순이는 자주 갔고 그리고 후문에 그 브리또 리코 브리또 그건 있나요?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저도 학생 때는 뭐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딱 시험 끝날 때만 먹었던 거 시험 딱 끝났을 때만 먹었던 게 스시 하나에라고 그 후문 2층에 있는 거기 이제 회전초밥 닷지에 동기들끼리 짜르륵 앉아가지고 딱 시험 끝나고 먹었던 별미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영상 제작 실습 수업을 그때 배웠었는데 안지현 교수님이라고 아마 외부 강사셨어가지고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디지털 미디어 학과 안에서 그런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실습으로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이제 MBS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편집 기법이나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CJ의 현직 PD님이셔가지고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수업 한 번은 조명 감독님을 직접 섭외를 하셔가지고 조명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그런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아예 실습 수업을 종합대학 내에서는 배우는 게 쉬운 기회가 아닌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셔서 그때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좀 크리에이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비단 영상 제작 실습뿐만 아니라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 입문, 그리고 디지털 광고 이런 광고 수업도 배웠는데 이 광고 수업이 어쨌든 제가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이런 광고를 제 컨텐츠 안에 녹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배웠던 그런 학문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되게 저널리즘 수업도 그렇고 광고 수업도 그렇고 뭐 미디어의 이해 그리고 그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뭐죠? 그 주영경 교수님 수업인데 긍심거? 긍심커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수업들이 사실 저는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공에서도 그렇고 교양적인 부분에서도 뭐 저희는 저 때는 사회과학대학이었으니까 뭐 아동학과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직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돌이켜 보면 다 그때 했던 팀플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네. 후배님들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죠. 일단 그 안지현 교수님은 지금도 연락드리고 안지현 교수님은 이직하셔가지고 뭐 작년에도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영어회화 수업 들었는데 제가 그 기초 영어, 영어회화 1, 영어회화 2 이렇게 들었거든요. 영어를 못해서 기초 영어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입학할 때 완전 추가 합격이어서 그래서 그 입학할 때 영어 시험 보잖아요. 네. 그거를 못 치렀어요. 저 영어 잘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초 영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미경 교수님이라고 영어야 1, 2 근데 기초 영어도 하셨는데 교수님이 교직에 있으시면서 군대 가기 전에 수업 듣고 군대 갔다 와서 수업 들은 학생이 제가 처음이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초 영어를 들었고 군대 갔다 와서 영회 1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수님에게도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새내기 때 들었던 수업인데 지금까지 연락을 드리니까 거의 10년 동안 지금 연을 유지하고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가끔 커피 사들고 교수님실 찾아가거든요. 네, 뭐 계시고 교양 수업에 그 주민재 교수님, 주민재 교수님도 종종 연락드려 찾아뵙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동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지금까지도 너무 친하게 지내죠. 이제는 이제 저의 새내기 동기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사회를 올해 4월에 봤는데 그게 이제 제 새내기 동기가 첫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고 이제 내년에 또 결혼한 친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10년 가까이 인연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